여기 있는 등각 3D 형상을 기준으로 콘 방향을 정면으로 하여 정면도와 우측에서 봤을 때는 우측면도, 좌측에서 봤을 때는 좌측면도, 위에서 본 거를 저희들이 평면도, 바닥에서 본 거를 저면도, 그리고 저희들이 정면도 뒤에서 이쪽 편에서 쳐다본 거를 대면도라고 해서 총 6면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6개 면을 다 합치면 이 형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제도에서는 6면도 중에 정면도를 제외한 다른 도면은 등각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정도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보면 정면도와 저면도는 밑에서 본 거랑 위에서 본 거의 차이점은 수면선으로 보이냐, 숨어서 보이냐, 실적으로 보이냐 그 차이라서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면도는 뺀다든지 마찬가지. 자, 우측에서 본 거와 좌측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상일 텐데 보이는 선이 정면이냐 아니면 숨은 선이냐 아니면 외형선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들이 3면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 또는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그리고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3면으로 많은 표현을 해요. 도면 그리시다 보면 정면도, 뭐 평면도, 우측면도 또는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투상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정투상법의 기호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기능사나 필기시험 보실 때 다음 중 삼각법의 기호가 맞는 것은 해서 이렇게 된 게 있고요. 얘가 또 반대로 생긴 게 있어요. 얘가 일각법이고요. 얘가 삼각법이라고 해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책 보면 좀 나와져 있는데 제가 책을 좀 띄워드릴게요. 없나? 아, 없나 보네.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 자, 저희들이 일각법이라는 게 있고 삼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각법이라는 게 있고 삼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각법은 뭐냐면요. 이런 공간 평면에다가 이렇게 4등분을 나눴을 때 이 물건을 1사면에 놓고 그리냐, 2사면에 놓고 그리냐, 3사면에 놓고 그리냐, 4사면에 놓고 그리냐에 따라서 일각법이다, 삼각법이다 나뉘는데요. 일각법과 삼각법의 차이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요. 삼각법은 사람 눈이 있고 형체를 쳐다봐야 되니까 사람 눈이 이렇게 사람 눈이 이렇게 있고요. 얘를 쳐다봤을 때 그려지는 게 무조건 앞으로 나옵니다. 종이가 있고 종이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종이 그리고 형태가 있어서 모든 게 앞으로 이렇게 다 당겨져요. 모든 선들과 점들이 앞으로 당겨져서 정면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일각법은요 반대예요. 눈이 있고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있고 이 뒤에 종이를 놔서 뒤쪽에 종이를 놔서 모든 걸 다 뒤쪽에다가 이렇게 투영시켜서 그리는 법을 저희들이 일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법은요 수문선이 많이 생겨요. 무조건 뒤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각법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건축물의 도감도 같은 거 있죠. 건축물 지을 때 옆에 우리 건축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일각법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사용하시는
기계 도면이나 나머지 도면들은 전부 다 삼각법을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평가 볼 때도 이렇게 뭐 각법은 삼각법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삼각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눈이 있고 그리시는 종이가 있고 물체가 뒤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앞으로 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삼각법을 따지면 종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쳐다봤을 때 이 형상이 앞으로 투영이 되는데 정투상이라고 해서 얘를 정면속으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대로 투영되는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거를 정면도라고 합니다. 점들이 투영될 거고 점들이 투영되면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될 거고 마찬가지 밑짝에 있는 점들도 투영이 돼서 선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을 저희들이 삼각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선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외순절 중무치라고 있다고 했어요. 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외형선인데 자, 이 형상을 투영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보시면 여기 있는 선이 이렇게 투영이 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선이 똑같은 위치에 투영이 될 거고요. 이 선이 투영이 되니까 일자로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형식으로 보일 건데 얘만 투영이 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선들도 다 투영이 될 거잖아요. 그죠? 뒤쪽에 있는 선이 투영이 되면 어때요? 이쪽 선이랑 여기 있는 선이랑 두 개가 당연히 겹치겠죠. 겹치는데 앞에 있는 선이 먼저 보이고 뒤에 있는 선은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숨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 외형선과 숨은 선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에서 외형선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숨은 선을 생략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자, 여기 있는 좌측에서 한번 봐볼까요? 좌측에서 여기는 요거 좌측면도 자, 좌측에서 종이를 놓고 눈으로 쳐다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마름몰 같은 형상으로 보이는 게 먼저 보여질 거예요. 당연히 이 형상이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바깥에 있는 형상 마찬가지 여기 손도 뒤쪽에 가려졌지만 투영이 앞으로 될 거고요. 얘도 가려져 있지만 앞으로 투영될 거고요. 얘도 가려져 있지만 앞으로 투영이 될 거고요. 얘도 가려져 있지만 앞으로 투영. 얘도 투영. 모든 게 다 앞으로 투영이 되는데 자, 이쪽 면에는 사다리꼴 같은 이런 형상만 이렇게 보일 건데 자,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선이 있죠. 이 선은 투영이 돼서 앞으로 오면 안 보이는 선, 이 면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이 면에 의해서 이 선이 안 보일 거니까 안 보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숨은 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측면도에서 봤으면 당연히 얘가 투영, 이 사각형이 투영이 될 거고요. 윗단에 보이는 여기 있는 이 면도 투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만 봤을 때 여기 있는 선도 투영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선도 다 앞으로 이렇게 투영이 된다라고 하면 두 개가 겹치겠죠. 겹치는데 얘가 먼저 보이니까 얘는 실질적인 외형으로 보이는 거고요. 얘는 뒤쪽에 가려져 있으니까 숨은 선으로 보일 텐데 선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숨은 선은 이렇게 생략을 하는 거예요. 다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얘를 저희들이 삼각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형상 그대로 투영하는 걸 삼각법이라고 하고요. 자, 정투상도의 삼각법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순서대로 보면 뭐 정면도, 측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저면도, 배면도 위치를 설정하고 가로 세로의 높이를 잇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면을 다 그리진 않을 겁니다. 3면도만 그릴 거고요. 그려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무조건 콘 방향 되도록이면 형태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정면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평면도와 그리고 우측이 보이면 우측면도를 그릴 거고요. 좌측이 보이면 좌측면도를 그릴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좌측이 먼저 보이니까 형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좌측을 그릴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 오늘 내일 동안 하셔야 될 거. 자, 얘는 콘 모양의 정면도를 잡을 건데 정면도와 평면도 좌측이 보이니까 좌측을 그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정면도, 평면도, 좌측.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걸 봐보시면 얘는 반대 방향이에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하늘면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우측면을 먼저 파악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7번부터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옆에 있는 우측면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좌측면도를 그릴 거고요. 7번부터 38번까지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6면도를 다 그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눈금을 파악하고 위치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눈금 한 칸당 5mm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거 그릴 때 눈금 한 칸당 5mm씩 잡도록 할게요. 나는 5mm 계산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10mm로 잡으셔도 되는데 저희 A4 시험 볼 때 그려놓은 A4 안에 문제 두 개를 여기 정면도 평면도 다 넣으시려면 아마 치수기하고 다 넣으시려면 여기 있는 거 5mm씩 잡는 게 조금 깔끔하게 들어가실 거고요. 계산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mm 잡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한 칸당 5mm 계산하기 좋게 또는 한 칸당 10mm로 설정을 하셔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떻게 작업을 하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무조건 정면도예요. 정면도에 칸을 셀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일곱 칸이면 10mm로 했다면 70mm가 나올 거고요. 5mm로 했다면 35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위쪽 칸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결론적으로 40짜리, 70에 40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형태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우측 좌측면이 보이니까 좌측에서 봤더니 좌측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고요. 자, 위는 당연히 여기는 정면도의 높이랑 같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겠죠. 그래서 좌측면도에는 5mm 따졌으면 20에 20짜리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는데 얘를 그리실 때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치를 맞추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좌측면도가 아래쪽이나 이쪽에 막 가 있지 않고 바로 옆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를 꼭 지키셔야 돼요. 이게 투상법의 원칙입니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좌측에 가 있으면 좌측면도, 우측에 가 있으면 우측면도가 되는데 이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안 되고요. 그 끝점이 같게끔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상에 35에 20이라고 하면 선을 연장을 해서 높이는 당연히 같아요. 2의 선을 그려서 옵셋 40만큼 20만큼 하시면 측면도 모양이 만들어지실 거고요. 자, 평면도도 마찬가지. 평면도는 정면도의 이 길이 값은 무조건 같을 거예요. 선을 투영을 해서 마찬가지 2미의 선을 그린 후에 칸수를 측정을 하시면 얘도 당연히 얘랑 똑같은 칸수가 나올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평면에는 정면도에 있는 이 일국칸과 당연히 똑같은 형식일 거고요. 자, 평면도에 여기 있는 높이 값은 당연히 4칸인 측면도에 여기 있는 길이 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정투상 중에 삼각법의 원칙 첫 번째 정면도를 기준으로 정면 1번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에 또는 좌측면도에 높이는 같다. 자, 이 높이를 말한 겁니다. 당연히 서로 같아야 되겠죠. 정면과 여기 보이는 좌측 또는 우측.
자, 두 번째, 똑같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의 길이 값이 같다. 자, 정면도에 여기 있는 길이 값은 평면도의 길이 값이랑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또는 평면도가 아닌 저면도의 길이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밑에서 본 거. 세 번째, 자, 좌측이나 우측의 측면도는 평면도의 도랑 같은데 뭐와 같냐?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길이 값은요. 이 길이 값은 이쪽에 있는 길이 값은 평면도의 높이랑 같아야 됩니다. 법칙이에요. 자, 정면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측이나 좌측을 그릴 때는 이 높이를 무조건 같게 해야 된다. 자, 평면도를 그릴 때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그 평면도의 길이 값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 길이 값. 그리고 측면도나 평면도의 높이 값이라든지 길이 값을 안다라고 하면 얘랑 얘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칙만 지키시면 돼요. 작도를 하실 때. 그래서 그리실 때 중구난 방식으로 정면도 따로, 측면도 따로, 평면도를 따로 그리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도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는 도면은 없습니다. 항상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은 우측에, 좌측은 좌측에, 평면은 위쪽에, 저면은 아래쪽에, 대면도는 우측면도 옆에. 이게 법칙이에요. 작도를 하실 때 꼭 이렇게 작도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육면체에 대한 높이를 설정한다는 뜻으로 전체 길이부터 확인을 하실 거예요. 전체 길이를 확인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지겠죠. 자, 지금은 우측면도, 대면도, 저면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형상을 깔 거예요. 자, 아래쪽 페이지 보시면 자, 각 수상별로 기초선을 가는 실선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따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 배치별 도면상 수상선에 빠진 부분을 파악하고 숨은 선의 위치와 구간선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태대로 찬수를 재서 옵셋이나 트림으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요만큼이 보일 거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저면도로 한다. 우측면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얘만 보이겠지만 정투상법에 의해서 모든 선과 모든 점들은 다 앞으로 밀려온다라고 했어요. 종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 선도 밀려올 거고 이 선도 밀려서 앞으로 오면 같은 위치에 존재할 건데 그러면 자, 측면대에 보이는 이 사각형에 여기 있는 이 선 위치가 숨은 선으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이 선들은 밀려와도 숨은 선이지만 앞에 보이는 외형선에 의해서 다 생략. 자, 정면에 보면 정면도는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숨은 선이 아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자 형상이 따질 거고요. 자, 하늘에서 내려다 볼까요? 평면에서 보면 일단 여기 보이는 사각형이 보일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이 그대로 위로 투영되면 붙어있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일 거고요. 얘가 보이는 사각형이 똑같이 보일 거니까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따지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형상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들은 여기 육면도를 다 표현하지 않을 거고 3면도만 표현하자. 그래서 꼭 정면도와 평면도는 그리셔야 되고요. 그려져 있는 등각도의 형태에 따라서 우측을 그리신다든지 또는 좌측면을 작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요거
추상을 눈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한 칸이 얼마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자, 10mm씩 하신다라고 하면 70에 40에 40. 5mm로 한다라고 하면 35에 20에 20이 될 겁니다. 자, 10mm씩 해도 들어가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색으로 넘겨서. 자, 1번 얘만 가지고 옆에다가 쭉 그릴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38개를 먼저 1번 자 라인으로 70에 10mm 3 잡아볼게 들어가지나 40 자 그러면 정면도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70에 40 10mm씩 잡았어요. 자 도형상의 등각도로 좌측면은 등각이라서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측면을 그리자고요. 아니, 우측이 안 보이니까 좌측을 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법의 법칙에서 정면도랑 우측면도는 높이는 무조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임의 선을 땁시다. 자 좌측면도가 시작하는 임의 선을 그리시고요. 칸수만큼 하나, 둘, 셋, 네 개 옵셋 40을 할 겁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좀 짧은 거는 연장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측에서 보이는 모양은 얘가 다일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평면도를 그리자고요. 자, 삼각법의 법칙에 의해서 평면도는 정면도의 길이랑 무조건 같다라고 했으니 자, 길이 값이 나오는 양 끝을 평면도 방향으로 수직하게 선을 그리시고 평면도가 시작되는 임의의 선을 그리신 후에 자, 측면도의 길이 값은 평면도의 높이 값이랑 무조건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 얘가 40이면 당연히 이 높이 값도 똑같이 40이 나와야 되겠죠. 옵셋 40. 자, 이렇게 하면 1번 형상 완성. 제가 이렇게만 제출하라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치수 기입을 하시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먼저 치수 기입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치수 막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있는 형태를 다 치수를 넣으시면 요거는 저희들이 치수 기입이라고 안 해요.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희 시험 보고 하실 때는 KS 기록을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1번 치수는 정면도에 몰아서 미안할 정도로 정면도에 다 넣어요. 표현할 수 있으면 정면도에 무조건 다 몰아서 두 번째 중복 치수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1번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1번 조건 정면도에 몰아서 미안할 정도로 자, 얘 선의 길이가 70입니다. 자, 내 높이가 40이고요. 평면도 얘 길이가 70입니다. 자, 내 높이도 40입니다. 자, 그러면 얘 치수랑 얘 치수랑 누가 봐도 같은 거 알잖아요. 그죠? 요거를 중복 치수라고 해요. 빼! 이러면 안 돼. 정면도에는 요거밖에 못 넣어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형태를 보시다 보면 여기 있는 폭 치수 있죠. 요 치수. 얘를 나타내는 치수는 어디다? 측면도 아니면 평면도예요. 그죠?
이 치수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는 그래서 저희들이 측면도에 넣으셔도 되고 평면도에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측면도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고 높이 값도 넣고 했다라고 하면 저희 조건 두 번째 중복 치수 기입은 피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같은 치수고 정면도에 뭐라 넣으라고 했으니까 측면도 치수 생략. 자, 마찬가지 평면도에도 이런 치수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정면도에 미안할 정도로 몰았으니까 똑같은 치수니까 정면도 기준으로 얘는 필요 없는 치수 생략. 자, 측면도의 길이 값과 평면도의 높이 값은 무조건 같습니다 했으니 얘도 무조건 중복치수 하나는 생략. 측면도에 놓으시든 평면도에 놓으시든 원하는 위치에다가 하나만 넣어주시면 얘는 그냥 끝난 치수예요. 이렇게만 치수 기입을 해요, 저희들이. 자, 세 번째. 자, 전체 길이, 높이, 폭은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게끔 치수 기입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이런 계단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좀 전에 보셨던 디귿자 홈이 있다고 합시다. 자,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디귿자 홈. 여기 어차피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보이는 도면에다가 치수 기입을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미안할 정도로 정면도를 몰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치수 기입을 일단 할 거야. 자, 길이값, 높이값. 자, 그리고 여기 홈 치수를 알아야 되니까 치수를 이렇게 얘도 높이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치수를. 봤더니 얘 치수가 얘 치수랑 같아, 그죠? 근데 얘를 생략을 해버렸어. 그럼 뭐가 돼요? 얘 치수를 다 더해야지 이 치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길이와 전체 높이, 전체 폭은요, 계산하면 안 돼요. 정해진 치수를 딱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면 밑에 있는 전체 길이와 옆에 있는 전체 높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치수 중에 하나를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를 뺀다든지 여기를 뺀다든지. 그래야지 또 중복 치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길이, 전체 높이, 전체 폭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을 치수로 전체 치수로 기입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수문선에는 치수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수문선에다 치수 기입을 해버리면요. 수문선에 어딘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신 분들은 알아. 설계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 위치가 수문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렸겠죠. 그죠? 근데 얘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림만 봐가지고는 얘가 어디가 수문선이고 어디가 어느 위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문선에는 치수 기입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렇게 일부분을 따버리면 얘는 보이니까 외형선,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치, 얘는 외형을 가리켜 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치수 기입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좌측면도에 수문선에다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으면 중복 치수라서 당연히 저희들 2번 조건에 맞지 않은 기입이지만 만약에 이 치수를 뺐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측면에 넣죠. 그러면 수문선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수문선에는 되도록이면 치수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일단 지키셔야 돼요. 저희들 이제 오늘부터 주구장창 투상할 거예요. 주구장창. CAD 3D 하기 전까지 주구장창 저희들이 투상을 할 건데, 자, 정투상도에는요, 저희들이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삼각법을 원칙으로 쓸 겁니다. 자, 이 삼각법이라는 거는요,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 자, 눈이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요. 그 다음, 종이가 있고요. 그리실 종이. 그 뒤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앞으로 밀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각법을 쓰시기 위해서는 선의 우선순위를 아셔야 된다. 선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많을 건데,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라고 있는데, 선의 우선순위는 외, 순, 절, 중, 무, 시, 단이다. 외형선이 가장 우선시 되고요. 수문선, 절단선, 무게 중심선, 무가 위에 중심선이죠. 중심선. 그 다음 무게 중심선. 그 뒤에 치수선이다. 자, 문자와 기호가 있다면 당연히 문자와 기호를 가장 우선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기능을 썼고요. 자, 삼각법은 저희들이 6면으로 표현하는데 총 6면이 나오는데 6면 중 형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3면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형태에 따라서는 정면도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면도, 그리고 우측이나 또는 좌측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를 여기 가장 잘 표현하는 3면도라고 합니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우측도는 좌측면도를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저희들 그래서 자, 여기 삼각법에 맞춰서 저희들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나온다고 했는데, 먼저 정면도의 길이 값은 측면도의 길이 값과 같다. 요거죠. 얘랑은 같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정면도를 기준으로 정면도의 높이 값은 측면, 좌측일 수도 있고 우측일 수도 있어요. 측면도의 높이 값과 같다. 저희들이 표현하면 요게 되겠죠. 정면도의 높이 값 이렇게 같을 것이다.
당연히 얘도 정면도상의 높이 값이니까 이 값이 서로 다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측면도의 길이 값은 평면도의 높이랑 같다. 자, 무슨 소리냐? 측면도의 길이 값은 평면도의 높이 값이랑 무조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큰 형태를 잡아서 작도를 하신 후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하나 또는 옵셋 트림 등등등의 기능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면 된다. 자, 형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만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형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치수 기입의 원칙. 자, 실무에서는 막 하셔도 돼요. 뭐라 안 해요. 자, 실무에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대로 하시잖아요. 욕먹어요. 장난치냐라고. 치수 하나도 모르겠다고. 실무에서는 막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희들 시험 보고 하실 때는 요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정면도에 몰아서 미안할 정도로 모든 치수는 정면도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는요 형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정면도로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중복 치수를 피한다. 자, 여기 치수 40이라고 놓고 여기 치수 40이라고 놓으면 뭐다? 똑같은 치수다. 근데 정면도에 몰아서 넣어야 되니까 측면도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체 길이, 높이, 폭은 원래 치수, 정 말해서 계산하지 않는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자, 수문선. 자, 수문선 부분은 치수 기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피한다라고 되어 있죠. 잘 안 하셔야 돼요. 자, 치수 기입의 원칙은 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상도라고 해서 삼각법은요. 첫 번째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 형태가 이런 육면체를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어. 그러면 저희들이 도면화 작업이라고 해서 도면화 작업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 도면화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삼각법이라는 기준으로 도면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육면체 그려서 만들어주세요 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면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삼각법이라는 기준으로 만드는데 이 삼각법은 눈, 종이, 물체 순이다. 그래서 모든 게 앞으로 당겨져 온다. 형상들이. 그러면 선들이 다 앞으로 당겨지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럴 때 도대체 뭘 우선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요. 선의 우선순위는 상시, 외, 순, 절, 중, 무, 시라고 하는데 외형선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 순문선, 그 다음 절단선, 그 다음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기준으로 쓴다. 단 문자나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걔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저희들이 삼각부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총 6면을 만들 수가 있다.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으면 우측면도, 좌측에 있으면 좌측면도, 평면에 있으면 평면도,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으면 저희들이 저면도, 뒤쪽에서 본 거는 저희들이 여기 우측면도 옆에다가 하는데 얘를 대면도라고 해요. 정면도 뒤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래서 총 6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6면 중에 다 쓰지 않고 저희들은 3면만 사용을 하자. 그래서 3면은 어디를 쓰냐? 물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면도는 꼭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정면도라든지 또는 저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라든지 또는 좌측면도에서 3면만 표현을 하자. 그러면 3면을 표현하다 보면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정면도의 길이값은 평면도의 길이값이랑 같아야 되고요. 정면도의 높이값은요. 측면도의 높이값이랑 같아야 되고요. 측면도의 길이값은요. 평면도의 높이값이랑 무조건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 길이값은 평면도의 길이값이랑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길이값을 같게 하기 위해서.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 높이값은 측면도나 좌측면도의 높이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선을 따는 거고요. 자, 측면도의 길이값은 평면도의 높이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무조건 가진다. 이 조건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상을 할 거고요. 자, 투상이 끝나고 나면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수를 알아야지 형태를 만들고 가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치수 기입을 막 하냐 막 해도 되긴 되는데 저희들은 KS 규격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치수 기입을 하셔야 돼서 첫 번째 미안할 정도로 정면도에 몰아서 하자. 단 중복 치수 기입은 피하자. 자, 전체 길이, 전체 높이, 전체 폭은 원래 치수 계산하지 않는 전체 길이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수문선 부분은 되도록이면 치수 기입을 하지 말자라는 이 조건만 좀 지켜주시면 아주 이쁜 저희들이 도면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도형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희 2번을 잠깐 봐보시면 2번까지만 설명하고 셔탁할게요. 자, 1번은 이렇게 생겼고요. 2번은 니은자 같은 모양이네요. 자, 칸수를 세워보시면 정면도랑 똑같습니다. 카피. 여러분들 쉽게 빨리 하시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카피. 자, 그러면 형태 모양을 자, 윤곽을 잡았으니까 윤곽을 60, 70에 40, 그죠? 40에 40, 70에 40을 잡았으니까 윤곽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형태 부분을 파악하고 형태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 정면도가 중요하니까 옵셋 20, 옵셋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30, 자, 이러면 정면도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죠. 니은자로 보일 거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선들도 똑같이 투영이 되긴 될 건데 앞에 보이는 외형선에 겹치니까 수문선은 생략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원래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 측면도를 만들어 봅시다. 자, 측면도는 정면도랑 높이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값은 당연히 얘랑 같아야 되겠죠. 선을 땁니다. 트림으로 정리. 측면도 완성. 자, 평면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그 길이 값이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쪽에 보이는 사각형의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일 테니
이 선을 그대로 위를 빱니다. 그러면 투상 완성. 치수 기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정면도에 미안할 정도로 많이 몰아넣자라고 했으니 자, 봅시다. 자, 전체 길이, 전체 높이, 전체 폭은 넣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치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넣으면 얘 치수가 얘랑 같으니까 중복 치수 될 거니까 치수 생략. 자, 마찬가지 여기 단 높이 치수를 알아야 되니까 높이 치수를 넣어줍니다. 자, 측면도에 여기 높이 치수를 넣으려고 했더니 한 번 더 넣어버리면 중복 치수가 되네. 생략. 자, 평면도에 여기 있는 높이 치수는 측면도의 높이 치수랑 같다고 했으니까 생략. 자, 여기 치수라든지 여기 치수를 넣고 싶은데 마찬가지 여기 치수를 넣으면 중복 치수니까 생략. 당연히 얘 치수는 40이 남을 거니까 치수를 안 넣어도 알 수 있는 치수 생략. 치수기 얘가 끝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저희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